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두 스위프트 무작정 따라해보기 발표를 맡은 김윤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세션은 앞에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웬만하면 기술적 세션보다는 좀 약을 팔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이 약이라는 거는 이제 스위프트로 좀 많이 전화를 하셨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름은 김윤봉이고 온라인에서는 Y8K라는 닉네임으로 아주 간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OX텐데브에서 스위프트 스터디 스텝을 맡고 있고요.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iOS 디벨로퍼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스라는 앱이 비바 리퍼블리카 회사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iOS 페이스북 페이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글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고 또 렛미로그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는 나중에 발표 자료 공유 드리면 눌러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고요. 대부분 이제 되게 마이크로한 iOS 개발 팁들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위프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되게 간략하죠. 2010년에 크리스 레트너라는 분이 스위프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개된 건 2014년 WWDC 2014에서 1.0이 발표가 됐었고요. 1년 후에 2.0, 또 1년 후에 3.0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1년 주기로 지금 3.0까지 가파르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한 거는 2015년에 오픈소스화 되고 깃허브에 레퍼지터리가 생성이 됐고 프로포저를 받았고 현재도 프로포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행사장에 WWDC 행사장에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더레기 아저씨인데 전날 밤에 이제 줄을 서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재미 같은 아이콘이 나오면서 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서 무슨 소리지? 하고 봤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오브젝티브-C 죽이나? 네, 그래서 완전 힘들게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오브젝티브-C 다 힘들게 배우셨을 텐데 거의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운영진 님이 옆에 계셨지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절대 안 할 거라고. 네, 그래도 오브젝티브-C가 짱이라고. 배운 거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IT 가젯을 기사 같은 것들을 아침에 출근하면 좀 많이 한두 시간씩 살펴보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을 봤어요. 스위프트가 오브젝티브-C를 대처를 할 것이냐. 네. 근데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사실 지금도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태인데 그나마 최근에는 스위프트가 더 낫다라는 개발자분들의 말씀들이 많고 이거는 2014년에 올라온 이제 글인데 다 영어니까 저기 밑에 이제 색깔 표시한 걸 보면 언젠가는 오브젝티브-C가 디프리케이티드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iOS 3.0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오브젝티브-C라는 언어 자체가 문법 자체가 워낙에 보기 힘든 구조고 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C++이랑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인 자바를 하고 있었는데 문법이 손에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익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한데 네, 스위프트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또 바꿀 수도 있다 그러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일본 지인분이랑 미국에 계신 지인분한테 여쭤봤을 때는 지금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오브젝티브-C보다는 스위프트의 트래픽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다 스위프트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일본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를 하라고 한대요. 아예.
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요구하는 쪽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저한테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스위프트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때부터 좀 생각이, 이거 어떡하지? 걱정인데? 이거 이러다가 iOS 개발, 재밌는 iOS 개발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IOB라는 인덱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코드 생산성에 대한 순위인데, 이걸 보고 이제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오브젝티브-C가 엄청 떨어졌어요. 순위가 거의. 네, 남자의 주식처럼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위프트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는데, 현재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브젝티브-C는 거의 이제 순위권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스위프트도 사실 그렇게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두 언어를 비교했을 때는 네, 스위프트는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보면은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7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16년 7월이 지금 제일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2015년 2월이 제일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히스토리가 있어요. 2015년에 그 1.0이 이제 정식으로 나오고, 이제 1.1, 1.2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1.1 자체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인분 같은 경우는 1.1 적용하시다가 이거 진짜 못 써먹겠다 해서 오브젝티브-C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순위가 많이 내려갔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순위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반면에 오브젝티브-C는 2011년, 2012년에는 그 랭귀지의 탑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어느 회사 주식같이.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레포트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모스트 러브드랑 모스트 드레디드가 있는데, 스위프트가 모스트 러브드의 72%, 오브젝티브-C는 없었습니다. 근데 드레디드에는 오브젝티브-C가 거의 60.2%. 이제 오브젝티브-C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됐어요. 사실 언어라는 게 많이 써야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기존의 오브젝티브-C 개발자들이 스위프트로 저렇게 넘어갈까? 먹고 살려면 결국은 대세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었어요. 빨간 약은 스위프트, 파란 약은 오브젝티브-C. 현실을 직시할 것이냐, 그냥 가상의 세계에 계속 살 것이냐. 두근거리시죠? 사실 뭔가 개발자분들 성향 자체가 뭔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저는 좀 게을러서 그런 걸 좀 싫어하는데,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했습니다. SK텔레콤을 통해서 지금 앱스토어에 출시돼 있고, 제가 이제 플래닛에 근무할 때 개발한 앱인데, 오덕스라는 앱입니다. 이게 스위프트 1.2 기반으로 개발이 됐었고요. 저 포함해서 2명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한 2달 정도? 플래닛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때 사실 저랑 같이 페어로 개발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스위프트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셨던 게, 잘 아냐, 모른다, 뭐 어떡할 건데, 뭐 프로젝트 망하면 되지.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잘 런칭을 했고, 큰 이슈 없이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화가 있는데, 오덕스라는 이름이
이제 정식 명칭은 파이브덕스예요. 근데 제 엑스코드 프로젝트 명은 텐덕스예요. 네,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예약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직 전에 야놀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iOS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총 저 포함해서 3명이 개발했고, 이제 스위프트 2.2였어요. 이제 대대적인 개편이다 보니까 사실 일정도 많이 촉박했고, 또 이슈도 많았고, 저 역시 또 스위프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제가 회사에다가 이제 개발실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개발을 할 때 내 욕심은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절대 나머지 두 분을 엿먹인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스위프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3.0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할 때였고, 2.2를 해봐야지 그래도 뭔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1.2에서 2.2로 넘어오면서 되게 이제 많은 스테이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 그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정화도 됐었고, 또 애플도 스위프트를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불편한 점을 많이 개선을 해줬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드라는 이제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런 것들 덕분에 잘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랑 같이 개발하시는 두 분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일단 하고 보자 해가지고. 근데 지금 바로 예약도 개발이 잘 완료돼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아쉽게도 iOS 10에서는 크래시가 나던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좀 앞에서 먼저 드리긴 했는데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개발 공수라는 그 리소스를 많이 주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주지도 않고, 거기에 디자이너분들은 또 그 자신의 KPI 달성 혹은 또 욕심을 차리고 싶어 하시고, 역시 기획자 역시 마찬가지고, 또 임원분들은 또 임원분 나름대로의 또 욕심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항상 힘겨운 건 클라이언트 개발자죠. 네, 일정의 가장 마지막을 달리고 또 유저들하고 직접 다가가고 문제 생기면 맨날 욕먹는, 서버 이슈인데도 욕을 먹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시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제 iOS 3점 때부터 이제 iOS 앱만 계속 개발을 했었는데,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대한 그 바틀렉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거를 풀려고 막 개인 프로젝트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했지만, 그게 사실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게, 막 개발하시다 보면은 막 아이디어 떠오르고,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하고, 또, 그때 또 iOS 버전이 새로 나오면 뉴 피처도 적용해보고 싶은데, 이걸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설득을 하려면 프로타이핑 해서 보여줘야 그때서야 해봐. 네. 이러니까 결국 개인 시간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새로 하면서 또 뉴 피처까지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UI UX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다 보니,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맨날 처리한다고. 심지어는 집에 갖고 가가지고 새벽 3, 4시까지 하고 또 출근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고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보면, 스위프트 할래? 그러면 대부분이 아직 안정화되지도 않은 버전을 왜 하려고 하냐, 혹은 왜 사서 무덤을 파냐. 대부분이 그랬고, 특히 스위프트 1.1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했어요. 되게 불안정하고 컴파일 시간이 하세월이었어요. SSD에서 해도 하세월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2부터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컴파일 속도는 많이 빨라졌는데, 스위프트 라이브러리가 아직은 완전 내장되지 않아서 그 바이너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되게 커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몇십 메가씩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용량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혹은 그 와이파이에서 받을 수 없는, 꼭 와이파이에서만 다운받아야 될 허용 용량에 간단하게 걸쳐 있는 앱들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로 적용하기 조금 애매한, 용량이 거의 한 10메가, 20메가씩 늘어나다 보니까, 어제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한 30메가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 코드가 나온 게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유저가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비트 코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용량이 좀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빈 프로젝트 돌려서 올려봐도 한 30메가 정도 돼요. 네,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네, 일단 지르고 보자. 선빵 치는 사람이 이긴다. 네. 스위프트를 하고 그냥 만들고 기태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퍼스트 커밋 쳐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지우고 싶으면 네가 지워. 네, 그렇게 해서 스위프트 프로젝트를 2개 다 시작을 했었고, 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이 자리에서 발표까지 하게 됐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스위프트를 해볼 텐데, 서론이 길었죠. 네.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일단 하시면 돼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오브젝티브-C 한참 익숙해져 있다가 스위프트를 하려면은 문법을 다 알고, 스위프트란 언어에 대해서 다 알고, 또 API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바뀐지 알고, 네, 걱정이 심해지죠. 근데 바틀릭은 사실 요거 2개밖에 없어요. 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는, 네, 브래킷이랑, 네, 세미콜론, 콜론이라고 그러죠. NS, 자동으로 쳐지죠, 손가락이. 네, 골뱅이, 네, 문자열 앞에 항상 골뱅이 붙이고, 네, 컬렉션 타입에도 항상 골뱅이 붙이시잖아요. 이게 참 힘든 게, 제가 이제 스위프트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이직을 2번을 했는데, 코딩 테스트 가면은 버벅거려요. 네, 다 코딩 테스트는 아직도 다 오브젝티브 C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벅버벅거리면 그 면접관이 씩 웃으면서 스위프트에 많이 익숙해지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버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그 스위프트 자체가 문법이 워낙 간결해서 빨리 익혀져요. 손에 빨리 익는데, 다시 오브젝티브 C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제 느려지는 거죠. 머리에 이제 컨텍스트가 혼란이 오고, 예, 어지럽고, 난 이 회사 붙어야 되는데, 네, 스위프트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인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넷이랑 발 2개 있다는 거, 이제 선언자가 2개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 그게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 변수를 넷으로 해야 되나? 발로 해야 되나? 네, 넷발 차이는 뮤터블, 인뮤터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다 발로 해버린다. 네, 2점대부터 컴파일러가 걸러줘요. 네, 농담이었고요. 일단 이제 바틀렉이라고 하면 옵셔널이랑, 그리고 옵셔널 바인딩, 그리고 컬렉션 타입, 그 다음 프로퍼티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분들이 다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브리프하게 넘어가려고 이제 중요한 거 3개를 꽂아봤어요. 일단 네임. 네. 그 네임에 보시면 스트링 끝에 느낌표 있고 이메일 끝에 물음표 있고, 네, 이게 옵셔널이에요. 닐 처리가 되는 변수냐 안 되는 변수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 네임에서 스트링 느낌표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하시면 무조건 느낌표로 되고요. 초기값 필수라는 스트링을 안 넣으면, 네, 에러 납니다. 그리고 바인딩이라는 거는 이게 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건데, 근데 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조건절에서 뭔가 처리를 하다 보면 계속 그걸 해줘야 돼. 그 변수를 쓸 때마다 바인딩 느낌표를 붙여준다던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하려고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iflet 혹은 가드let, if 가드 그냥 써도 되고, iflet 같은 경우는
네, 그 조건문 안에서 이제 그 변수를 쓴다는 의미, 가드는 이 조건이 이제 성립 안 되면 리턴 시키고 성립이 됐을 때 그 조건절 밑에서 계속 처리한다는 거고, 요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더 이상 이 변수가 nil이면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이제 특정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하시면 if를 쓰시면 돼요. 그냥 따라 써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 역시 이거 100% 이해하는데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따라 써보시면 네, 만족을 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네, 돌을 깨친다고 하죠. 네. 그 다음 컬렉션 타입인데, 사실 1.2까지는 NS 프리픽스가 붙어있는 타입들을 쓸 수 있었는데 2.0때부터를 못 쓰게 했어요. 좀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고 그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컬렉션 타입을 쓰라고 문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NS 어레이가 어레이 되고 NS 딕셔너리가 딕셔너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위에 문장이랑 위에 코드랑 밑에 코드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 사실 위에 코드로는 잘 안 써요. 보통 이제 간편형으로 많이 쓰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지정할 때 쉼표냐 아니면 땡땡이냐 이제 요 차이인데, 위에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보통 두 번째 단에 있는 코드로 많이 쓰시고, 얼마 전에 이제 set도 NS 빠진 놈이 있냐라고 어느 분이 여쭤보셨는데, 네,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자주 쓰는 컬렉션 타입이고, 이 셋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막 이렇게 XY 연산도 되게 쉽게 해주고, 아니면 뭐 버튼이 이렇게 선택할 때도 넣었다 지웠다도 빨리 해주고. 네. 그 다음 프로퍼티인데, 이 프로퍼티도 사실 오브젝티브 C 하시던 분들이 스위프트 넘어오시면 되게 헷갈려 하세요. getset은 되게 빨리 파악을 하시는데, 뭐 오버라이드, 뭐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프로퍼티에서 받은 값을 가지고 밑에서 또 뭐 set 어쩌고 해서 메소드로 지정해주고 쓰셨는데, 이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바로 did set 혹은 will set으로 해가지고 이 값이 선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바로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요. 코드가 일단 되게 이뻐요. 고치기도 쉽고 막 이렇게 다른 코드에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네릭 뭐 클로저 익스텐션, 뭐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야놀자 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일단 시간도 없었고 이해가 안 돼서. 제네릭은 사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클로저랑 요즘 모던한 언어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익스텐션은 원래 오브젝티브 C에도 있었고,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조립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스위프트의 거의 핵심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프로토콜로 선언한 놈을 이제 스트럭에다가 필요한 걸 계속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앱 딜리게이트 이제 추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고요. 그 오브젝티브 C보다 공수가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시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컴파일된 결과물이나 컴파일 과정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결과물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앞에 설명드린 그것만 아시면 오브젝티브 C 아시고 그것만 좀 숙지를 하시면 스위프트로 넘어오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단점이 스위프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버전업이 되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코드 간결성이 그걸 무마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위프트가 생각보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전 분야에서 지금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적용하기 힘드실 분들은 오브젝티브 C 코드, 현재 레거시 코드에 스위프트 파일만 추가해가지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좀 웃기려고 했는데 안 오시죠? 3.0에서 제가 만들었던 걸 알랑어 파일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236개 이슈가 워닝도 아니고 이런 거, 이게 유지 관리 포인트 많이 든다는 얘기고, 요거 그냥 자동 컨버전 하면 대부분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알라모 파일 같은 거 오픈소스니까, 네. 다시 git 풀 받으시면 돼요. 네. 좀 두서없이 발표를 드렸는데, 사실 새벽 4시까지 발표 자료 준비하다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죄송스럽다 말씀을 드리고요. 스위프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잖아요. 네. 개인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회사 프로젝트에 그냥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은 제가 문제는 책임을 안 지겠지만, 네.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의 영달도 추구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스위프트 해보시면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 다시 오브젝티브 C 넘어가기 싫으실 겁니다. 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